인터뷰 시간인데요. 자, 몇 달째 이어져 온 당 내홍이 청년 정치인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죠. 자,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요,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한 데 이어서 자, 여의도의 2시 청년이다, 10시 청년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 우승자입니다. 1994년생 청년인 임승호 전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당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임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승호입니다. 예, 최근에는 이 학업을 위해서 정치평론을 쉬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기가 시기인지라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다 못해 비상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당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저의 의견도 그렇고 주변의 의견도 그렇고, 제가 오랜만에 복학을 하러 돌아오니까 다들 하는 말이 네. 어떻게 된 거냐를 먼저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제 주변의 분들도 많았는데 도대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것들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궁금해들 한다. 자, 집권 여당의 당내 갈등이 이제 청년 정치인들 간의 갈등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연일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던 이준석 전 대표를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판을 하면서 갈등이 촉발됐죠. 두 분이 이전에는 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예. 장 이사장이 이렇게 나서게 된 배경 뭘로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준석을 비판하는 청년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장해찬 이사장이 그 이후에 인터뷰하는 것들을 보면 본인은 친윤이라고 강조를 하시던데 사실 보통 국민들 많이 아시겠지만 진짜로 윤핵관으로 지목되는 분들을 보면 윤핵관이냐라는 질문에 부정을 하거나 질문을 좀 불쾌해합니다. 네. 보통 이제 본인이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친윤 호소인에 가까우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해찬 이사장이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와중에 본인은 이제 친윤 호소인으로서 좀 친윤으로 승격을 해달라라는 차원에서 좀 깃발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다. 자, 친윤 호소인, 친윤으로 불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요것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구분을 했죠. 자,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 문자 유출, 거기 이어서 지금 비대위까지 출범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자동 해임된 상황입니다만 가처분 신청에 나섰잖아요. 예.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런 좀 센 발언을 이어가는 게 당에 피해를 준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이 전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제 언변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기존에도 호불호가 있다라는 평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다만 당에 피해를 준다라는 지적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에 피해를 준 행위는 되돌아가면 윤리 징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훨씬 더 이를 능가하는 경악스러운 어떤 비대위 전환 과정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당 구성원들이 스스로에게 자해를 하는 상황인 거지,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흔히 말하는 내부 총질을 통해서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준석 대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자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자, 장해찬 이사장의 표현을 빌려보면 평범한 청년들이 겪는 취업과 자립의 문제를 경험한 적 없는 여의도 2시 청년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되신 셈 아닌가 싶어요. 예.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단 지금 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여의도에 2시에 있고 싶어도 못 있는 몸이라서 여의도 2시 청년은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여의도 10시 청년이라는 표현을 장해찬 이사장에 붙여드렸는데 사실 10시에 여의도에 있든 2시에 여의도에 있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의도에서 설득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논리를 구사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해찬 이사장이 해당 어떤 게시글을 보면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재산 신고 내역을 갑자기 거론을 한다든지 또 토론 배틀을 선발된 대변인들에 대해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식의 인신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얘기들은 편하게 얘기하는 술자리에서도 얘기를 하면 지탄받는 그런 얘기인데, 당당하게 이제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본인은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한번 돌아보셔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비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게 이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의도 2시 청년은 뭐고 또 여의도 10시 청년. 이건 임 전 대변인이 장 이사장에게 직격하신 건데 이 2시 청년, 10시 청년의 차이가 뭡니까?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의도 2시 청년이 나온 게 이제 평일 여의도 2시에 이제 당의 행사에 올 수 있는 청년분들이 얼마나 있겠냐. 그래서 그런 청년 정치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장해찬 이사장이 그것을 들고 와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인신공격용 도구로 쓰시길래 제가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도 그러면 아침 10시에 여의도의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이름을 빌려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10시에서 거기 있든 2시에 거기 있든 그런 인신공격을 하게 된다면 장해찬 이사장 스스로는 자유로울까요? 라는 의문을 던진 겁니다. 네네. 뭐 2시 청년 어찌 보면 취업과 직장 이런 거 상관없이 정치권을 어슬렁거리는 한량 같은 청년이다. 이런 이제 비판인 것 같고 10시 청년도 크게 다른 건 아니고 장해찬 이사장이 그 시간에 기자회견을 했다. 여기 착안을 하신 거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장해찬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청년 지형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 윤석열 정부의 애정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 자, 이준석 편이냐 아니냐가 전부인 강성 팬덤이 청년 정치를 망치고 있다. 이 팬덤 정치 비판은 최근에 민주당에서 많았는데 말이죠.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이거는 실상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예전에 진박감별사라고 해서 당에 해악을 상당히 끼쳤다라는 평가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새롭게 이제 애정감별사 내지는 친윤감별사가 나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강성 팬덤이 뭐 청년 정치를 망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근거를 보면 커뮤니티에 올라온 본인의 댓글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상처를 입었으니 이런 팬덤 정치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런 식의 논리면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 경선 당시에 직접 언급하시고 장해찬 이사장이 작년쯤이었나요? 직접 인증을 한 갤러리가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본인이 지목한 친 이준석계 정치인들 이름 쳐보면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팬덤 정치라는 것은 어떤 악플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가서 본인 인증하시고 내지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처럼 개딸 이런 어떤 특수 명칭을 붙여가지고 본인들끼리 부응해하는 것을 명칭하는 것이지 악플 유무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찌 보면 서로 다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장해찬 이사장도 비슷하다. 이런 비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은 이 임 전 대변인 지금 잠깐 언급해 주신 뭐 커뮤니티, 윤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이나 장해찬 이사장, 당시에 또 TF 청년 단장도 했었는데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장 이사장이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영역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후에 있다라고 하면은 흔히들 권력자를 생각하실 텐데 제가 아무리 지금 윤핵관들이나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정무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고 치더라도 제가 만약에 그분들이라면 아무리 정무적 판단이 떨어져도 장해찬 이사장을 어떤 대체제로 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정무적 판단 능력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장해찬 이사장이 어떤 윤핵관 이런 분들의 배우라기보다는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어떤 잘한다 이런 얘기들 듣고 혼자 이제 기자회견을 잡으셔가지고 깃발을 든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거 흔히 정치권에서 자가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 네, 같은 의미입니다. 좀 윤핵관 내지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이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설마 그렇지 않겠군요. 그렇지 않기를 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공방이 거세지다 보니까요. 저희가 일부에서 다뤘는데 당 윤리위가 나섰어요. 당의 위신 훼손과 타인에 대한 모욕, 계파 갈등 조장 행위는 엄정하게 심의하겠다. 이런 경고가 사실상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거 동의하세요? 근데 저는 윤리의 그 성명만 봤을 때는 계파 갈등 조장 행위는 지금 장해찬 이사장 같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계속해서 친이준석계 청년 정치인이 있다. 친이준석계 정치인들이 청년 정치를 망치고 있다. 이런 게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문 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장해찬 이사장 같은 분들이 징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윤리의 최근 태도를 봤을 때는 그냥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또 윤리위가 열린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징계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임 전 대변인의 입장은
그런 이제 명분이라면 오히려 장해찬 이사장도 거기에 참가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당 내에서 뭐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건 당연하죠. 당내에서도 시끌시끌 뭐 계파 갈등도 있고 한데요. 결국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어떻게 통합하고 극복해내느냐. 이게 국민들이 기대하고 지켜보는 걸 텐데. 자, 지금 이 내홍 어찌 보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어떤 수습책을 좀 제안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 내홍을 풀기 위해서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원인. 지금의 원인을 보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부터 시작을 해서 문자 파동, 그 이후에 비대위 전환이 사실 그것의 시발점이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당내 구성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만 자중자애 내지는 선당 후사를 하면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원인 분석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저는 그 원인이 본인들에게 있으므로 스스로 자각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게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때 스스로 내부의 문제를 이제 들여다봐야 풀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어제 취임 104일 만에 첫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정쇄신을 좀 끌어낼 개편이라고 보시는지 현 정권을 창출해낸 청년 중에 한 분이시니까요. 정부 측에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 측근들과 다른 목소리들이 과연 대통령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밖에 있는 모습들이 청와대만 이전한다고 이것이 피드백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대통령실 밖으로 나오는 그런 행보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학업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장해찬 이사장이 저희 프로에 종종 나오시거든요. 예. 고자 뭐 같이 나와서 이건 정말 뭐 설전이라기보다는 보수 청년들을 위한 토론 한번 해주시죠. 저는 언제든지 장해찬 이사장님 달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쪽은 허락을 받았고요. 또 한쪽의 의견도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